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의 안정영입니다. 여러분들 기사 다 보셨죠? 그리고 썸네일에서 제목도 보셨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흔히 얘기하는 공채, 정기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연초에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정기 공채가 다가오는 시즌에 요 시점에 하는지 전 좀 약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금 받았나 보죠.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제 기억으로는 현대자동차 재무 신입사원부터 조금씩 뽑기를 시작했어요. 최근에까지는 뭐 정비 관련된 신입사원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단계로 나가면서 현대자동차가 조금씩 흔히 얘기하는 수시 채용을 하네라는 그러한 약간 감지는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공채 때에 우리는 정기 공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2대12, 그러니까 2대12 기사인데요. 융복합 즐겨달라 정의선 현대차 공채 없앤 배경은, 타이틀로는 이렇게 떴습니다. 대규모 공채를 없애고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 재계 기업 공채 사라지는 추세 변화 가속. 취준생 입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연 2회 대규모 정기 공채를 없애고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다. 고정된 시점에 채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대기업 중에서 공채를 폐지한 것은 현대차그룹이 처음이다. 삼성에 이어서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평소 융복합 인재, 유연한 기업 문화 등을 강조해온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결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정부 회장은 신년사에서 임직원에게 새로운 시도와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을 지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자, 현대차 13일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직무 중심의 상시 공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무슨 말이냐면요, 본사 인사팀에서 모든 부문의 신입사원을 일괄 채용하던 것을 이제는 각 현업부서가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현업부서에서 몇 명씩 채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인원을 취합받아요, 인사팀에서. 그래서 보통 경영계획을 9월 정도에 잡으니까 그때쯤에 인력충원 계획을 잡아서 대규모 공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반기 때 필요한 인원들은 많진 않아요. 우리가 하반기 공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직의 어떤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이 더 많은 거고 상반기 채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털어내고 각 현업에서 각각의 채용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짜 뭐 융복합 인재를 뽑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정기 공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크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전처럼 정기 공채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만큼을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물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채용 규모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했지만 채용 규모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하에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점점 축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하에서 일단은 그러면 이러한 큰 어떤 시대적 흐름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의 어떤 변화 방식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전보다 많은 인원을 뽑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작년에 현대자동차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고요. 현대자동차 실적이 안 좋다 보면 현대차 그룹 다 현대자동차에서 파생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안 좋다고 한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도 현대자동차가 뭐 많이 줄이겠냐, 저 또한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시그널은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필요인력 규모를 예상해서 상하반기를 나눠 신입사원을 뽑아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실제로 신입사원이 배치될 시점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재확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채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시점과 실제 실무에 투입되는 시점의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하반기 공채를 8월, 뭐 빠르면 8월 말이니까요. 뭐 9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칩시다. 9월 달에 시작해서 한 11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발표도 되게 늦게 났어요. 12월 중순에 21일인가? 그러면 12월까지 계속 전형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교육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실무에 투입되는 시기가 뭐 이맘때쯤일 거예요. 그렇다면 현업에서는 하반기에 필요해서 뽑았는데 이거에 대한 시점차가 너무 크니까 야 사실 우리가 그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어떤 현업의 니즈와 약간 좀 어긋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무 현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번에 우리 팀에 뭐 차량 설계 쪽에 필요하네 아니면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쪽에 필요하네 그러면은 바로바로 뽑을 수 있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경력직 그 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대규모 정기 공채가 좀 문제점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시 공채를 도입할 경우에 이 같은 문제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차 측 판단이다. 지원자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필요 역량을 쌓으면서 연중 상시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구조로 갈 거냐면요. 아마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지원자 입장에서도 구직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어떤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현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자가 구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인턴으로 채용해서 서로가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소위 얘기해서 궁합이 맞으면 다니는 거고 아니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턴이 뭐가 안 좋냐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뭐가 안 좋냐면은 내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인턴을 한다?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그룹이 그렇죠. 현대백화점 그룹을 여러분들이 이번 상반기 때 지원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인턴 채용이란 말이죠. 인턴 실습을 해야 돼요. 이 인턴 실습을 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긴 힘들죠. 다른 친구들은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고 있는데 나는 현대자동차 인턴으로 들어가서 소위 간 보는 기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리스크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 경우의 수가 떨어지니까요. 작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지금 뭐 인턴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채용 전형 과정도 되게 길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우리가 현업에서 필요한 사람 빨리빨리 그냥 뽑아다 쓸게 라고 한다는 구조로 채용 어떤 전형 절차라든지 이런 걸 쭉 줄여버린다면은 어떻게 검증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도입시켜서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인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인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기 공채를 없앴는데 또 인턴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경쟁이 되게 좀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되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상시 채용으로 됐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뽑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뭐 필요한 여러분들이 뭐 구직자 입장에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걸 매일 검토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현업에서 특히나 인사팀도 아니고 인사팀에서도 검토를 안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야 니네 언제든지 관심 있으면 지원해 우리 항상 상시 채용하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규모도 작을 거고요. 한두 명? 정말 많으면은 뭐 수십 명 다니긴 하겠지만 그 규모 자체도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점 차로 인해서 과연 이 채용 규모가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되겠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요. 현대자동차를 애초부터 타겟팅해서 준비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 얼마만큼의 예를 들어 취준생이 100명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과연 나는 현대자동차를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지원하느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모든 준비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 내가 직무 설정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4학년 돼가지고 부랴부랴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이런 상시 채용으로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요, 예전처럼 정기공채가 나요. 정기공채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뭐 일반적인 스텝을 밟으면서 이 지원자가 지금은 어떤 가능성을 내뱉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런 기초적인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겠다, 어떤 생산성을 잘 낼 수 있겠다는 시그널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하고 뽑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시 채용으로 진행한다 보면 물론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밖에 갈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준비가 미리 된 친구들보다도 준비가 아직 안 돼서 내가 현대자동차를 써야 될지 현대위해를 써야 될지 현대모비스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과연 이렇게 타겟팅된 데 지원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런 친구들, 원래부터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만 뽑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준비 잘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방송 잘 안 보잖아요. 4학년, 이제 4학년 1학기 때 또 취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약간의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많은 내용이 왔어요. 자, 취준생 입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채용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 데다 원하는 직무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근데 그만큼 늘어났대, 이거는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채 시즌에 맞춰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 입장에선 다소 곤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토익 학점 등 정량적 스펙을 쌓은 취준생들은 직무 중심의 상시 공채가 또 다른 스펙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는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맞는 방향이긴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는 방향이긴 하는데, 첫 번째, 과연 취준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얼마만큼 될까라고 하는 약간의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시 어떤 인턴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놓이면서 그것에 의한 좀 어떤 또 다른 경쟁을 야기하진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근데 쉽게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상시 채용하기 힘듭니다. 현업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것은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또 언제 그렇게 채용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사팀이 진짜 개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채용이라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짜잘하게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번 잘못 뽑게 되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올드루키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번 상시 채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올드루키들이 대거 진입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많이 드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주는 시그널은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빨리 타겟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 지식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저도 한번 좀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왜 진짜 이 시점에 이걸 공개했을까요? 미리 1월 1일부터 좀 공개 좀 하시지. 그럼 바로 현대자동차 자기소개서부터 우리가 완성을 해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쪽에 있어서 맞게 저도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인적성, HM에 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인적성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 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제 공부는 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